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직장 생활까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너무나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는 분들 걱정 뚝 덜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전 엄마가 여기저기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의원에 가시고 또 두세 달에 한 번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시기 때문에 제 시간은 언제나 풀이하게 비워둬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차가 되었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3년쯤 되니까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좀 어떤 내용인지 깨달아지고 이해도 되고 그냥 예전엔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료로만 모아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실전에 적용도 하고 또 응용도 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물론 충당이 될 때도 있고 미달일 때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게 워낙 변화가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치 생활비는 늘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쫓기는 매매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실수도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한 달에 100에서 300 정도가 일반적인 수익인 것 같고요. 언젠간 월 1000을 찍는 게 목표고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럼 먼저 꼬박꼬박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보험료인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26만 원이 들어가고요. 통신요금은 딸아이와 함께 합해서 8만 7천 원이고요. 대출이자는 23만 3천 원입니다. 지금 집이 전세인데요. 그때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만 원 이하였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점차 늘더니 23만 3천 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으로는 전기세가 3만 3천 원, 도시가스 2만 7천 원, 수도세 만 원인데요. 전기세와 도시가스는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엔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좀 많이 나가고요. 그 대신 도시가스가 줄어들고 겨울에는 도시가스가 늘어나는 반면에 전기세는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인터넷과 TV를 포함해서 5만 원이고요. 물론 청소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이용 요금이 9,500원, 구글 플레이가 14,900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많이 시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걸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책 사본다는 생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레슨비가 19만 원인데요. 이건 저희 아이가 어려서부터 피겨를 배웠었는데 갑자기 고3이 되더니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설레인다고 하길래 그 할 일 많은 고3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국영수 같은 공부학원은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피겨라든지 피아노, 태권도 이런 예체능 학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비가 2만 원인데요. 저희가 5남매다 보니까 2만 원씩 모아서 적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비는 7만 8천 원인데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의원을 다니고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함께 진료를 받으면서 중간에서 소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한 달로 풀어서 1년치를 한 달로 풀어서 5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그리고 헬스장도 1년치를 끊어야 저렴하기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를 했고 한 달로 풀었을 때 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정기 후원 3만 원인데요. 이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동갑내기 친구를 후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20세 성인이 되니까 이 후원이 끊기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가 너무나 슬퍼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때 아니냐고. 지금 후원을 끊어버리면 아이는 어떡하냐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는데 더 어린 아이들을 많이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했는데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아이로 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고정 지출이 116만 7,40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 지출로는 11조 및 헌금이 35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는 제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달 수익에 따라서 11조 금액도 바뀌게 됩니다. 변동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식비는 56만 원, 생필품이 27만 2천 원이 들었습니다. 뭐 샴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물품들 구입을 했고요. 교통비는 2만 2천 원인데 이거는 주유비입니다. 저는 경차인데다가 휘발유와 LPG 겸용이기 때문에 한번 LPG 충전할 때 2만 5천 원 안팎으로 들고 있고요. 주로 엄마 병원이랑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만 쓰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충전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대출 보증료는 4만 4천 원인데 이거는 이번 달 저희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도 함께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보증료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전에 검진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 확인차 진료를 받았고 별 이상이 없어서 진료비만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양말이 2,700원인데요. 이게 저희 엄마는 노인 요양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할인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여름 양말, 미끄럼 방지 양말이고 한 켤레에 900원씩 3켤레 구입해서 2,700원이었습니다. 시중에선 한 켤레에 6,000원, 7,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10만 원 지출은 저희는 5남매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각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 5만 원, 생일 축하금 5만 원, 그래서 총 145만 7,80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을 합해서 총 262만 5,200원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수입은 어떨까요? 지난달 수입을 알아보면 주식 수익금이 제가 주식 계좌를 2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좌에서 141만 3,732원, 그리고 두 번째 계좌에서 11만 5,694원, 그래서 총 152만 9,426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수익금 외에 가족 요양 급여가 들어왔는데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노인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제가 가족 요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긴 수입입니다. 90만 원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총 수입은 242만 9,426원입니다. 결국은 20만 원 정도가 오버되었죠. 지금 말씀드린 수입과 지출은 온전히 제 수입과 지출에서 나가는 거고 이 외에도 지출은 꽤 많죠. 우리 딸이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우리 딸이 알바를 하기 때문에 알바에서 충당해서 자기가 쓸 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온전히 제가 지출하는 부분만 내역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쓰는 성격이 아니어서 처음으로 지출 내역을 총 정리해봤는데요.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적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정리하면서 지출 내역이 또 나오고 계속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더하기 하면서 조마조마해지는 거 있죠. 금액은 크지 않은데 너무 이게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계속하면서 이러다가 너무나 훌쩍 금액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었는데 이래서 가계부를 쓰는가 봅니다. 얼마를 쓴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당연히 해지한 줄 알고 있었던 프리미어 프로 자동이체 결제가 8개월이나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중복 결제되었던 게 확인이 돼서 전부 환불은 받았는데요. 정말 이번 기회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가계부 앱도 참 많죠. 가계부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 달 소비 패턴도 파악하게 돼서 전략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6월이 되었네요.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시작될 텐데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6월은 5월보다 더 좋은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하세요.